유리컵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내의 눈빛은 낯설 만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서 떨어진 접시를 노려보더니 손바닥으로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창피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친정인데.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장모는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역시 버릇이 안 됐지. 내 엄마가 집 나간 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내 머릿속 어딘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으로서, 사위로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10년 전 집을 나간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가 내 귓가에서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어요. 창민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옆에 누운 아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등을 돌린 채 잠든 그 모습이 어쩐지 오늘따라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세수를 하고 낡은 작업복을 입으며 창민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45이라는 나이가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눈가의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어딘가 지쳐 보이는 눈빛까지.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에요.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창민은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건설 현장에서 야간 경비로 주말엔 대리운전까지 해가며 돈을 벌었죠.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빚 때문이었어요. 어릴 적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그리고 그 빚은 고스란히 창민의 몫이 됐죠. 어머니는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어요. 빚쟁이들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신 거였죠. 창민은 혼자 남았어요. 28배 나이의 말이에요. 그렇게 몇 년을 악착같이 버티던 어느 날 아내를 만났어요.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난 맞선 자리였죠. 아내는 밝고 쾌활했어요. 창민은 그 웃음에 반했죠. 당신만 믿을게요. 그 말을 믿었어요. 정말로요. 결혼 초엔 괜찮았어요. 서로 의지하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불만이 채워갔죠. 우리 친구들은 다 강남에 산다는데 우린 왜 이런 데서 살아야 돼? 아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월세 35만 원짜리 투룸 빌라를 가리키며 하는 말이었죠. 창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빚만 다 갚으면. 빚. 맨날 빚 타령이야. 당신 아버지가 진 빚을 왜 당신이 갚아야 해? 왜 나까지 고생해야 하는데?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창민은 대꾸할 수 없었죠. 그게 사실이니까요. 장모님은 더 심했어요. 우리 딸 고생만 시키네. 내가 뭐라고 했어?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장모님은 창민을 볼 때마다 그 말을 했어요. 명절 때, 생일 때, 그냥 들르셨을 때도 똑같았죠. 창민은 그저 허리를 굽히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무슨 노력? 나이 40 넘어서 아직도 저 모양이잖아. 장모님의 비아냥이 뼈를 찔렀어요. 하지만 창민은 참았어요. 가족이니까요.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창민의 생일이었죠. 43번째 생일이었어요. 아내는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친구들과 저녁을 먹었다고 했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창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날? 아, 목요일? 왜? 아내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대답했죠. 아니, 오늘이. 창민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이 먹먹했거든요. 뭔데? 빨리 말해. 피곤해. 아내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창민은 그냥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창민은 혼자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어요.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도 듣지 못한 채로요. 결혼기념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결혼한 지 벌써 14년이네. 창민이 작은 케이크를 사들고 들어왔어요. 결혼기념일? 그런 거 챙겨서 뭐해? 돈이나 더 벌어와. 아내는 케이크를 보지도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창민은 거실에 홀로 남아 케이크에 촛불을 켰어요. 그리고 혼자 꺼버렸죠. 소원도 빌지 않은 채로요. 그렇게 매일이 지나갔어요.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일상. 주말도 없이 일하는 나날들. 그런데도 아내의 얼굴에선 여전히 불만만 가득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이 모양이지.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어느 날 아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창민은 반박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창민은 계속 버텼어요. 가족이니까. 그 한마디로 모든 걸 견뎠죠. 모욕도, 무시도, 외로움도요. 밤마다 혼자 작은 방에 앉아 통장을 확인했어요. 빚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죠.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창민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래도 창민은 매일 아침 일어났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고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요. 그렇게 인내의 세월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장모님의 칠순 잔치였어요. 일주일 전부터 아내가 말했죠. 이번엔 제대로 준비해서 오라고요. 창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민망한 모습만 보여왔으니 이번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창민은 한 달치 대리운전비를 모두 털었어요. 백화점에 가서 케이크를 주문했죠. 50만 원짜리 큰 케이크였어요. 선물로는 캐시미어 목도리를 샀고요. 포장까지 정성껏 부탁했습니다. 당신, 이번엔 실수하지 마. 아내가 차 안에서 말했어요. 창민은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했죠. 응, 걱정 마. 이번엔 잘할게. 제발 좀. 우리 엄마 앞에서 또 창피 주지 말고. 아내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창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장모님 댁에 도착했어요. 현관 앞엔 벌써 여러 대의 차들이 주차돼 있었어요. 고급 수입 차들이었죠. 창민의 낡은 소나타가 초라해 보였어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창민도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장모님은 아내만 보며 웃었어요. 그래, 우리 딸 왔구나. 어서 들어와. 창민에겐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거실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장모님의 친척들, 아내의 사촌들, 그리고 친정 식구들이었죠. 모두들 화려한 옷차림에 와인잔을 들고 있었어요. 창민은 구석진 자리에 케이크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소파 끝자리에 앉았죠. 아내는 이미 사촌 언니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창민에겐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창민은 가만히 앉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대화는 해외여행, 골프, 부동산 얘기뿐이었죠. 창민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어요. 잠시 후 식사 시간이 됐어요. 자, 다들 식탁으로 오세요. 장모님이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식탁으로 몰려갔죠.
창민도 일어서려는데 장모님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창민 씨는 잠깐만요. 네. 창민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오늘은 우리끼리 얘기 좀 해야 해서요. 창민 씨는 나중에 오시면 안 될까요?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창민을 쳐다봤죠. 창민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그게 무슨... 아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이건 좀... 아니야. 오늘은 가족끼리 조용히 있고 싶어. 창민 씨, 미안하지만 좀 나가줄래요? 장모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창민은 아내를 봤어요. 아내는 고개를 돌렸죠. 도와주지 않았어요. 주변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역시 사위는 사위지 뭐. 뭐 그렇죠. 진짜 가족은 아니니까. 낮은 목소리들이 창민의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창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그 순간이었어요. 당신 진짜 왜 그래?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아내가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창민에게 다가왔죠. 사람들이 나가라는데 왜 아직도 서 있는 거야? 응? 아내의 손이 날아왔어요. 짝! 딱이었어요. 창민의 뺨이 화끈거렸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죠.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창민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웃었어요. 푸아, 저게 남자야? 아내한테 맞고도 가만히 있네. 진짜 한심하다. 비웃음이었어요. 조롱이었죠. 창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저 주먹만 꽉 쥐었을 뿐이었죠. 아내는 돌아서서 식탁으로 걸어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창민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현관으로 걸어갔죠.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아직도 뺨이 얼얼했죠. 창민은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눈물이 났어요.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분해서도 아니었죠. 그냥 허무했어요. 15년이었어요. 15년 동안 참고 견뎌왔는데 끝은 이거였어요. 딱이 한 대와 비웃음이었죠. 창민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해가 저물었어요. 창민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텅 빈 집이었죠. 아내는 친정에 남아있을 거예요. 창민은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어요.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죠. 그리고 옷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많이 가져가지 않았어요. 몇 벌이면 충분했으니까요.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그동안 모아둔 통장이 있었어요. 빚을 다 갚고 남은 돈이었죠.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 시작하기엔 충분했어요. 창민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신발을 신으며 거실을 돌아봤어요. 결혼사진이 걸려 있었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문을 닫았어요. 골목을 걸으며 창민은 중얼거렸어요.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묘한 평온이 찾아왔어요. 오랜 시간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창민은 밤거리를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괜찮았어요. 적어도 이젠 자유였으니까요. 고시원이었어요. 창민이 구한 곳은 역 근처 낡은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방이었죠. 월세 35만 원.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어요. 방 크기는 3평도 채 되지 않았죠. 하지만 창민은 만족했어요. 적어도 여기선 눈치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짐을 풀었어요. 가방 하나가 전부였죠.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통장과 도장이었어요. 창민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인터넷으로 출력해둔 이혼 서류를 꺼냈죠. 협의 이혼 신청서. 하얀 종이 위에 빼곡한 글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창민은 볼펜을 들었죠. 손이 떨렸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창민은 천천히 이름을 적었어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까지 빠짐없이 채워 넣었죠. 도장을 꺼냈어요. 빨간 인주를 묻혀 서류에 꾹 눌렀어요. 딱!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다음 날 현장에 나갔어요. 작업복을 입고 철근을 나르는데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말을 걸었어요. 야, 창민아. 너 요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창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이혼하려고. 뭐? 이혼? 야, 진짜야? 동료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응. 서류 다 준비했어. 미쳤냐? 그래도 가족인데. 애는 없어? 없어. 안 생겼어. 그럼 더 잘 됐네. 그래도 야, 한 번 더 생각해봐. 이혼은 진짜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동료의 말은 진심 어린 충고였어요. 하지만 창민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죠. 괜찮아. 이미 결정했어. 휴식 시간에도 다른 동료들이 말렸어요. 야, 창민아. 싸우면서 사는 게 부부야.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맞아. 나도 우리 마누라랑 맨날 싸워. 그래도 이혼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 그냥 좀 참아봐. 나중에 나아질 수도 있잖아. 창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형들, 고마워. 근데 나 이제 정말 못 참겠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창민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저녁이 됐어요. 창민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좁은 방 안에서 혼자 밥을 먹었죠. 텔레비전도 없는 방이었어요. 그저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보다가 잠드는 게 일상이었죠. 이혼 서류를 봉투에 넣었어요. 봉이 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문득 우편함 생각이 났어요. 고시원 1층 입구에 우편함이 있었거든요. 이사 온 후로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죠. 창민은 슬리퍼를 신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우편함 열쇠를 돌렸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작은 문이 열렸죠. 안에는 광고 전단지 몇 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낯선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흰 봉투였어요. 손으로 쓴 글씨로 창민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창민은 봉투를 꺼냈어요.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뭔가 들어있었죠. 방으로 올라왔어요. 책상 앞에 앉아 봉투를 찬찬히 살폈어요. 발신인 란은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필체가 낯익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창민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서 편지지 한 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도 함께요. 편지를 펼쳤어요. 창민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동안 연락도 못하고 너 혼자 두고 떠나서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겁이 많았구나. 빚쟁이들이 무서워서 도망쳤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이제 엄마도 자리 잡았어. 곧 찾아갈게. 우리 창민이 보고 싶다. 손글씨였어요. 떨리는 글씨체였지만 분명 어머니의 필체였죠. 창민의 손이 떨렸어요. 10년 만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12년이었죠.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날이 떠올랐어요. 그날도 추운 겨울이었어요. 빚쟁이들이 집 앞에서 고함을 질렀죠. 어머니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나가셨어요. 창민아, 엄마 잠깐만 다녀올게. 금방 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끊겼죠. 창민은 혼자 남았어요. 창민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사진을 봤어요. 바닷가였어요.
낡은 나무 벤치에 한 노부인이 앉아 있었죠. 회색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어머니였어요. 많이 늙으셨어요. 12년이라는 세월이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져 있었죠. 창민은 사진을 뒤집었어요. 거기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짧은 글귀 하나. 곧 만나자. 엄마가 꼭 안아줄게. 창민은 사진과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내어 울었죠. 좁은 방 안에서 창민은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창민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책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봤죠.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어머니의 편지를 봤어요. 두 개의 봉투였어요. 하나는 끝을 의미했고 하나는 시작을 의미했죠. 창민은 어머니의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소중하게 보관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이혼 서류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이제 정리할 시간이었어요. 과거와의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시간이었죠. 창민은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내일 아침 구청에 제출하기로 했죠.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창민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12년 만에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창민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올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창민은 여전히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이혼 서류는 제출했지만 아내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죠. 사실 연락이 올 거라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현장 일을 마치고 저녁 늦게 고시원으로 돌아왔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전보다 가벼웠어요.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과 김밥을 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죠. 복도는 조용했어요. 다른 방에서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올 뿐이었죠.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빗소리가 들렸어요. 창민은 고개를 돌렸어요. 복도 끝 창문으로 빗줄기가 보였죠. 언제부터 비가 내렸는지 몰랐어요. 방으로 들어가 불을 켰어요. 창밖을 봤어요. 비가 제법 세차게 내리고 있었죠. 가로등 불빛에 빗방울이 반짝였어요. 창민은 라면에 물을 붓고 전자레인지를 돌렸어요. 3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창민은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뉴스를 보다가 문득 어머니의 편지가 떠올랐죠. 곧 찾아갈게. 어머니는 언제 오실까요? 내일? 다음 주? 아니면 다음 달? 전자레인지가 띵 소리를 냈어요. 창민은 일어나 라면을 꺼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그때였어요.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창민은 멈칫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거든요. 혹시 관리인? 아니면 잘못 찾아온 사람? 창민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누구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문 밖에서 기척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서 있었죠. 창민은 문고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빗물이 튀었어요.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모습이었어요. 회색 머리카락이 축축하게 늘어져 있었고 낡은 점퍼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얼굴. 창민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부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창민아. 그 목소리였어요. 12년 전 기억 속에 남아있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엄마. 창민은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비에 젖은 옷이 차가웠지만
어머니의 체온은 따뜻했어요. 어머니도 창민을 안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등을 토닥였죠. 창민아, 많이 늙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창민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울음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먼저 몸을 떼었어요. 이러지 말고 들어가자. 엄마 옷 다 젖었네. 창민은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서둘러 어머니를 방 안으로 모셨죠. 좁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어머니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여기서 살고 있니? 네. 이혼하고 나와서요. 창민의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혼? 네. 더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창민은 짧게 설명했어요. 15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친정집에서의 마지막 날을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죠. 엄마가 미안하구나. 내가 혼자 다 견뎌야 했네.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창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쇼핑백을 내려놓았어요. 비닐 쇼핑백이었는데 묵직해 보였죠. 창민아, 이거 받아야 해. 어머니가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와 통장 한 권이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창민은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요? 근데 아버지는 빚만. 아니야. 빚만 남긴 게 아니었어. 어머니가 서류를 꺼냈어요. 유언장이었어요. 내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을 들어두셨어. 큰 금액이었어. 그리고 사업 정리하면서 받을 돈도 있었고. 그런데 왜? 엄마가 몰랐어. 빚쟁이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거든. 근데 몇 년 전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수익자가 너라고. 엄마는 찾을 자격이 없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그래서 엄마가 대신 받아뒀어. 내가 받을 때까지요. 어머니가 통장을 건넸어요. 창민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펼쳤죠. 잔액을 봤어요. 50억.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 둘, 셋. 50억 원이었어요. 창민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어요. 이게 내 거야, 창민아. 내 아버지가 내게 남긴 거야. 통장이 손에서 떨렸어요. 50억?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어요. 창민은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 이게 정말. 그래. 이제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너 혼자 다 견뎌냈으니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알았지? 창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와락 껴안았어요. 엄마.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12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어머니도 울었어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어요. 미안해, 창민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아니에요. 좁은 방 안에서 모자는 한참을 울었어요.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슬프게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죠.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어요. 구청 가족관계 등록과에서 연락이 왔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양측이 모두 출석해야 한다고 했어요. 창민은 전화를 끊고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 저 다녀올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떳떳하게 다녀와. 우리 창민이는 아무 잘못 없어. 지난 며칠 동안 어머니와 함께 지냈어요. 고시원은 너무 좁아서 근처 작은 원룸을 얻었죠. 어머니가 함께 계시니
그 좁은 공간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통장은 아직 손대지 않았어요. 너무 큰 금액이라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냥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평소처럼 일하러 나갔죠. 하지만 마음만은 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고개 숙일 필요가 없었어요. 화요일 아침이 왔어요. 창민은 옷장에서 제일 깨끗한 셔츠를 꺼냈어요. 면바지에 구두까지 신었죠. 어머니가 옷깃을 바로 잡아주셨어요. 우리 아들 멋있다. 어머니의 말에 창민은 미소 지었어요. 가방에 서류를 챙겼어요. 그리고 통장도 함께 넣었죠. 왜 통장을 가져가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냥 필요할 것 같았어요. 구청에 도착했어요.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민원인들, 공무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3층 가족관계 등록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어요. 그리고 저 끝에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내와 장모님이었어요. 아내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새로 한 것 같았죠. 장모님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옆에 서 있었고요. 두 사람은 뭔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창민은 천천히 걸어갔어요. 아내가 창민을 봤어요. 웃음이 사라졌죠. 왔네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덤덤했어요. 창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장모님이 창민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이제 끝나는 거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끝내요. 네, 알겠습니다. 창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담당 공무원이 나왔어요. 김창민 씨, 정수진 씨 맞으신가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세 사람은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죠. 공무원이 서류를 펼쳤어요. 협의 이혼 신청건이시죠? 양측 모두 합의하신 거 맞으신가요? 네. 창민과 아내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창민에게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분명했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서류가 앞으로 밀려왔어요. 창민은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적었죠. 도장을 꺼내 꾹 눌렀어요. 딱! 아내도 같은 동작을 했어요. 두 사람의 도장이 나란히 찍혔어요. 15년의 결혼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자, 이제 접수증 받으시면 됩니다. 이혼 신고는 오늘부로 처리되고요. 정식 서류는 일주일 뒤 우편으로. 공무원이 설명하는 동안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장모님도 함께 일어났어요. 그때 창민이 말했어요. 잠깐만요. 아내가 돌아봤어요. 왜요? 할 말 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창민은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통장을 꺼냈죠.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요? 아내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창민은 통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잔액이 적힌 페이지를 두 사람 앞에 내밀었죠. 이겁니다. 아내의 눈이 통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장모님도 봤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통장입니다. 제 통장이요. 50억? 이게 진짜예요? 장모님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네, 진짜입니다. 창민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이런 돈이? 아내가 말을 더듬었어요. 제 아버지가 남겨주신 겁니다. 15년 동안 빚만 남겼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것도 남겨주셨더라고요.
창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몰랐으니까요. 며칠 전에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알게 됐죠. 장모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재산 분할은? 창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재산 분할 없다고 방금 합의했잖아요. 서류에도 도장 찍으셨고요. 아니. 잠깐만요. 이건 아내가 다급하게 말하려 했지만 창민이 말을 이었어요. 15년 동안 당신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죠? 창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쓸모없는 남자. 평생 그 모양의 사람. 우리 딸 고생만 시키는 인간. 아내와 장모님이 입을 다물었어요. 당신들이 무시하던 그 남자가 받은 마지막 선물입니다. 창민은 통장을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이제 나도 가족이란 말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진짜 가족은 돈이 있을 때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상담실이 고요해졌어요. 공무원도 아내도 장모님도 아무 말 없이 창민을 바라봤어요. 창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어요. 하지만 거기엔 조롱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한 작별이었죠. 창민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걸었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창민 씨.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창민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서 달려오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죠. 창민 씨, 잠깐만요. 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울음 섞인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어요. 창민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에서 평온함을 발견했어요.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고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창민은 구청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가을 바람이었죠. 창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이제 시작이다. 창민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한 달 후 창민은 어머니와 함께 이사를 했어요. 서울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갔죠. 어머니가 지난 몇 년간 머물렀던 작은 해안 마을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오래된 2층 주택을 샀어요. 마당이 있고 창문을 열면 바다 냄새가 들어오는 집이었죠.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담장이 낡았지만 창민은 마음에 들었어요. 고칠 곳이 많은 게 오히려 좋았어요. 손으로 하나하나 고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첫날 밤 어머니와 마루에 나란히 앉았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달빛이 파도에 반짝였죠. 창민아, 여기 괜찮니? 어머니가 물었어요. 네. 좋아요, 엄마. 창민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서울 생활이 그리워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서울에 그리울 게 뭐 있어요. 여기가 훨씬 좋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짠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그래. 그럼 됐다. 어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새벽 5시 창민은 일어났어요. 예전 습관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 현장에 나갈 필요는 없었어요. 거실로 나오니 어머니가 벌써 일어나 계셨어요. 창민아, 일어났니? 엄마랑 시장 갈래? 시장이요? 응. 아침 일찍 가면 싱싱한 생선 살 수 있어. 창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함께 재래시장으로 갔어요. 시장은 활기찼어요. 아주머니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불렀고 생선 비린내와 과일 향기가 뒤섞여 있었죠. 어머니는 익숙한 듯 이 가게 저 가게를 돌아다녔어요. 이모, 오늘 고등어 싱싱해요? 그럼
방금 들어온 거야. 한 손 가져갈래? 어머니가 흥정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창민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아침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에 고등어구이, 그리고 김치까지.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었어요. 창민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첫 숟갈을 뜨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래, 창민아? 아니에요, 엄마. 그냥 맛있어서요. 어머니가 창민의 손을 잡았어요. 많이 먹어. 앞으로 매일 해줄게. 식사 후 창민은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작은 마을이었어요.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골목마다 화분이 놓여 있었죠. 횟집, 슈퍼, 그리고 텅 비어 있는 가게 하나. 창민은 그 빈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공간은 아늑했죠.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카페 하나 열까 해요. 카페? 네. 마을에 커피 마실 곳이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지. 우리 창민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일주일 후 창민은 그 가게를 계약했어요. 그리고 직접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벽을 칠하고 바닥을 닦고 선반을 만들었죠. 어머니도 함께 도와주셨어요. 한 달간의 공사 끝에 작은 카페가 완성됐어요. 이름은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어요. 오픈 첫날 손님이 몇 명 왔어요. 동네 어르신들이었죠. 여기 커피 맛있다며? 창민이 직접 내린 커피를 내왔어요. 한 모금 마신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 괜찮네. 서울서 배웠나? 아니요. 독학했어요. 그래, 정성이 느껴지는구만. 어머니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어머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웠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창민은 카운터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창민과 어머니는 창가에 앉았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엄마, 행복해요? 창민이 물었어요. 어머니가 창민을 봤어요. 응. 너는? 저도요. 그렇게 대답하는 창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인생은 참 돌고 도는 거야. 어머니가 말했어요. 힘들 땐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돌아오더라. 결국 남는 건 마음뿐이야. 돈도 명예도 아니고 결국은 함께 있는 사람들이지. 창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마. 창밖으로 노을이 점점 깊어졌어요. 하늘이 주황빛에서 붉은빛으로 그리고 보랏빛으로 변해갔죠.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어요. 창민은 문득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돈이 많아서도 화려해서도 아닌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것.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의 의미였어요. 엄마. 응?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니야. 엄마가 고마워. 엄마를 받아줘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그리고 함께 노을을 바라봤어요.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처럼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였어요. 창민은 이제 알았어요. 힘든 시간도 슬픈 시간도 결국 지나간다는 걸. 그리고 그 끝에는 이렇게 평온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노을이 완전히 졌어요. 밤이 왔죠. 하지만 창민의 마음속엔 여전히 따뜻한 빛이 남아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석 달이 흘렀어요.
카페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됐어요. 아침이면 어르신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오후엔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했죠. 창민은 매일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어요. 어머니는 주방에서 간단한 간식을 만들어 내놓으셨고요. 평온한 일상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손님이 뜸한 시간, 창민은 카운터를 닫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서 오세요. 창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아내였어요. 아니, 이제는 전 아내였죠. 창민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아내는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니트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해 보였죠. 앉으세요. 창민이 먼저 말했어요. 아내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창민은 물을 한 잔 내왔어요. 뭐 드릴까요? 아내는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야 아내가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 지내요. 보시다시피요. 창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좋아 보여요.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창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내가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죠. 이거 받아주세요. 뭔데요? 돈이요. 제가 그동안 창민 씨한테 받은 생활비 모아뒀어요. 다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창민은 봉투를 보지도 않았어요. 됐어요. 필요 없어요. 창민 씨, 진심이에요. 그런 거 받을 생각 없어요. 창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미안해요. 진심이에요. 창민은 조용히 아내를 봤어요.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창민 씨한테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한테도 혼났어요. 50억 날렸다고, 멍청하다고. 그때 알았어요. 엄마도 결국 돈만 보는 사람이라는 걸요. 창민은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제가 달라질게요. 정말 잘할게요. 아내가 창민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창민은 손을 뒤로 뺐어요. 안 돼요. 창민 씨, 전 이제 제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창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다시 시작하는 건 서로한테 좋지 않아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사이엔 이미 너무 많은 게 깨져버렸어요. 아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하지만 후회돼요. 너무 후회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창민이 말했어요. 사람은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도 책임져야 하고요. 당신이 선택했잖아요. 저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따귀까지 때린 거요. 창민 씨, 전 용서해요. 진심으로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용서와 재결합은 다른 문제예요.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창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가보세요.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저처럼요. 창민 씨,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창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아내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지만 창민은 이미 카운터로 돌아가 있었죠. 초인종 소리와 함께 아내가 나갔어요. 창민은 창밖을 봤어요. 아내가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작아지다가 결국 보이지 않게 됐죠. 가슴 한구석이 아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맞는 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창민아,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셨어요.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창민은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창민은 2층 작은 방으로 올라갔어요. 벽에 걸린 사진을 봤어요.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창민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정말 괜찮았어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이제는 앞만 보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밤바다의 파도는 잔잔했어요. 리듬을 타며 밀려왔다 밀려가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창민은 깨달았어요. 인생도 파도 같다는 걸. 높이 올랐다가 낮게 내려가고 또 다시 올라가는 것. 중요한 건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거였어요. 창민은 이제 자신의 리듬을 찾았어요. 바다소리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작은 카페와 함께. 그게 창민이 원하던 삶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그저 평온하고 따뜻한 삶.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었죠. 창민은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창민은 잠에 들었어요. 편안한 잠이었어요. 오랜만에 꾸는 꿈은 악몽이 아니었어요. 꿈속에서 창민은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바닷가를 걷고 있었죠.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그 꿈처럼 창민의 내일도 밝을 거예요. 파도는 계속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그렇게 삶은 계속됐어요. 고요하지만 아름답게, 슬펐지만 결국 희망적으로. 이것이 창민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창민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였어요.